자, 오늘은 이제 이온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온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다양한 이온 간의 결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조금은 까다로우니까 집중을 좀 잘 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요거 있죠. 이온 모형에 대한 쪽지, 쌤이 이거 나눠줬었지.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아니면 그려져 있다면 한 번 더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서 이걸 펴놓고 같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 자, 쌤은 일단은 이 플래시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수업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파일은 여러분들 링크 다 드렸으니까 복습하실 때 이거 다 해보셨죠? 안 한 친구들 있다면 꼭 해보세요. 이걸 굳이 안 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는 친구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아직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보호 전자배치를 이용해서 주기율표에 전자배치를 이용한 족 그리고 주기에 대한 성질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먼저 지금 플래시 보시면 리튬에 대한 지금 보호 전자배치를 그려 놓았습니다. 플래시로 보시면은 리튬은 3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3개 있다, 그죠? 그래서 껍질 수도 2개이고,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최외각 전자수가 1개인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주기 1족 원소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앞에 파트를 한 번 더 듣고 오세요. 자, 껍질이 2개고, 그래서 이주기 최외각 전자수가 1개니까 1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원자 상태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 왜? 그렇지. 원자 상태를 하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이 되면 되죠. 그래서 리튬은 양성자도 3개고 전자도 3개인 원자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자, 이러한 원자 상태에 놓여져 있는 리튬은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그쵸, 불안정하죠. 이유가 뭐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는 뭘 보면 됩니까? 최외각 전자, 이 두 번째,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껍질이죠. 이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즉 8개가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상태? 안정한 상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불안정한 상태. 그럼 지금 이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원자의 경우에는 안정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다. 왜? 최외각 전자수가 몇 개라서 1개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얘는 노력할 거 아니야. 우리 세상 모든 물질은 안정성을 추구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불안한 원자 상태로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전자 배치를 변화를 줌으로써 안정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리튬 원자는 어떻게 안정화를 추구하느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안정화를 추구하는 과정을 이온화 과정이라 표현합니다. 자, 다시. 불안정한 원자 상태가 안정한 상태를 추구하는 과정을 무엇이란다고? 이온화 과정이란다고. 그러면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원자의 전자 배치가 달라지는 물질을 무엇이라 하냐면 이온이랍니다. 이온. 그러면 원자가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이온이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리튬이 어떻게 이온화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안정한 리튬 원자의 전자 배치를 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8개가 되도록 7개를 마저 채워 넣는다, 그치? 또는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를 버림으로써 첫 번째 껍질만 남기게 만든다. 왜? 이 첫 번째 껍질은 무슨 상태니까? 포화 상태니까, 그지? 그러면 다시 이 세 개인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 상태에서 이온화가 될 때 한 개를 버리거나 7개의 전자를 받거나 하면 되죠. 그럼 그 둘 중에 뭐가 더 쉬워? 그렇지. 내가 가진 전자 한 개를 버려버리면 되잖아. 왜? 7개나 받는 것보다는 한 개를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그래서 리튬은 이온화 될 때 지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한 개를 뭐 해버린다?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하량 상대판을 봐. 오른쪽에 중간쯤에 있지. 전하량 상대판에 보면 현재는 지금 양성자 수가 3개, 전자 수가 3개라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라 표현되어 있죠. 자, 이렇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상태는 무슨 상태? 그렇지. 원자 상태. 중성인 원자 상태야. 자, 여기서 얘는 이온화가 될 때 지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한 개를 버리니까 전자 수가 한 개 어떻게 돼? 그렇지. 감소해. 그럼 쉽지? 전자 수가 한 개 감소하니까 전자의 전하량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되잖아. 그지? 그 다음 양성자 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양성자는 무거워서 이동이 안 돼요. 가운데 그냥 박혀 있어. 그러면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고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진 전자가 한 개 빠지니까 총 전하량은 몇이 돼?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리튬은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되겠어? 다음 베릴륨. 얘도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원자 상태일 때 2개. 그렇지. 불안정하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이온화가 될 때 어떻게 되거나 어떻게 되면 돼? 그치. 2개를 지가 가진 2개를 버리거나 아니면 2개밖에 없으니까 8개를 만들려면 그렇지. 어디선가 6개를 받아오거나. 그지?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야? 그래. 지가 가진 2개를 버리는 거. 그러면 2개를 버렸으니까 전자의 전하량은 뭐가 돼? 마이너스 2. 그럼 총 전하량은 플러스 2지. 그래서 베릴륨은 몇 가 양이온? 2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되겠어? 다음 붕소. 얘는 5번. 최외곽 전자 몇 개? 3개. 그러면 어떻게 이온화되면 돼? 3개를 버리거나 5개를 받거나. 뭐가 더 편해? 3개 버린다고. 3개를 버리니까 전자는 5개에서 2개가 됐지. 전자가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체 전하량은 전자의 총 전하량 전자 마이너스 2가 되지. 따라서 총 전하량은 플러스 3. 그래서 붕소는 불안정한 원자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인 붕소 이온이 되면 3가 양이온이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 3개 봤는데 너희가 이 이온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될까? 제일 먼저. 그치. 그 원자가 몇 번인지를 알아야 되지. 몇 번인지를 알아야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고 그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알아야지만이 뭘 할 수 있어. 이온화가 될 때 총 전하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그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야. 원자 번호만 안다면. 맞잖아. 원자 번호 이꼴 뭐라고? 전자수. 내 학번이 내 전자의 개수라고. 그러면 내 전자 개수를 이용해서 뭐 하면 돼?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지 알아내고. 그거 쉽잖아. 듀엣 규칙, 옥텟 규칙 기억하면 288. 처음에만 2개 들어가고 나머지 8개씩 들어간다. 그 집어넣어봐. 빼기 해봐. 그럼 최외곽 전자수 금방 나와. 그치? 그럼 그 최외곽 전자수에서 몇 개를 넣거나 몇 개를 빼거나
둘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총 전하량 계산한다. 뭐가 어려워? 더하기 빼기인데. 그지?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공통점을 아마 찾아냈을 거야. 방금 봤던 리튬, 베릴륨, 붕소 전부 다 얘네들은 전자를 어떻게 했어? 받아왔어, 버렸어. 그래, 한 개 버리고, 두 개 버리고, 세 개 버렸지.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돼, 음이온이 돼? 다시 해볼까? 리튬 1가 양이온, 베릴륨 2가 양이온, 붕소 3가 양이온. 그지?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 된다. 이것도 너무 쉬워. 왜? 전자를 버렸잖아. 전자가 뭔데? 전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작아져. 그럼 플러스의 절대값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커지잖아. 그럼 절대값이 큰 부호의 수를 따라간다. 정수와 유리수 중1 때 배웠지. 그래, 전자를 버렸으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이 자꾸 줄어드니까 총 전하량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플러스.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야. 되겠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된다. 반대로 그러면 전자를 받아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해볼까? 자, 인 15번. 15번이니까 전자 몇 개? 15개. 자, 15개 중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지. 15에서 2 빼봐. 13개. 남은 13개 중에 두 번째 껍질에 8개 넣겠지. 그럼 13 빼기 8 해봐. 몇 개? 5개. 맞나?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남은 5개를 마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5개. 그렇지. 그럼 이 5개를 안정한 상태, 즉 이온화 시킬 때 3개를 받아와서 8개를 만들거나 내가 가진 5개를 버려서 8개를 만들면 되겠지. 뭐 선택할까? 그래, 3개 받아오는 게 5개 버리는 것보다 쉽겠지. 3개를 받아와. 2, 3개. 이온이 됐네. 전자를 3개 받았네.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3개 더 크겠네.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3칸 더 크겠네. 따라서 총 전하량은 뭐? 3가 음이온. 되나? 황 16번 해봐. 그렇지. 최외곽 전자 얘는 6개. 그럼 뭐가 더 쉬워? 그래, 2개 받아오는 게 쉽지. 2개 전자를 받아왔네. 전자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절대값이 2칸 더 크네. 총 전하량 몇? 2가 음이온. 염소 17번. 전자 17개. 2, 8 빼면 7개 남아. 최외곽 전자, 그래서 7개. 7개니까 전자 1개를 받아오면 돼. 전자를 1개 받았네. 1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절대값이 1개 더 크겠네. 그럼 총 전하량은 1가 음이온. 됐나? 되겠습니까? 다 정리하면 전자를 받아오는 애들은 양이온이 돼, 음이온이 돼? 그렇지, 음이온. 왜? 전자는 전하가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절대값이 큰 부호 따라간다고. 마이너스 전하량을 따라가니까 음이온이라 부르면 되고, 전자를 잃으면, 그렇지, 전자를 버리면 뭐? 플러스 전하가 더 커지니까 전체 전하가 플러스가 되니까 양이온. 되겠어? 그렇다면 이온 모형을 가지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번 이름 뭐야? 리튬 Li. 자, 일단 원자 20번까지 이제 지금 원자 뭐 20번까지에 일단 이온 적기 전에 원소교부터 다 적어놓자. 4번. 그렇지, 베릴륨.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맞지?
5번 6번 넘어갔어. 그지? 넘어갔으면 넘어가 이유가 있겠지. 그지? 7번 뭐야? 질소. 8번 산소. 플로린. 네온.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그 다음 13번 알루미늄.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거는 다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이거 해야 된다. 그지? 방법 없다. 내가 이거를 뭐 외울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방법이 없어요. 쌤이 뭐 활동 수업 뭐 하고 했지만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 외우는 건 너희들의 몫이야. 자, 3번부터 보자. 전자배치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어. 그거 갖고 연습하는 것 여러분들의 몫. 연습해서 기억해 놓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 나는 뭐 할 거냐? 최외각 전자만 그릴 거야. 리튬은 최외각 전자 몇 개? 한 개요. 왜? 몇 쪽이라서? 1쪽이니까. 그래. 그럼 나머지 1쪽 애들도 최외각 전자 몇 개? 한 개. 한 개. 와, 좀 다 그려주면 안 돼. 안 해. 왜? 저번 시간 했잖아. 너희들의 몫이라고. 이거 지금 나머지도 그리고 싶다 모르겠다 하면 너희가 연습해라고. 연습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 설명했잖아. 그거 보고 해. 그지? 자, 한 개네 1쪽은. 그럼 이 한 개를 뭐 하거나 버리거나 7개를 뭐 하거나 받아오면 이온화가 되는 거겠지. 뭐가 더 좋다고? 그래, 한 개 버린다고. 한 개 버린다고. 한 개 버린다고.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잖아.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하나 작제. 전자 한 개를 버렸으니까, 마이너스 한 개를 버렸으니까, 그럼 총 전하량은 뭐가 돼? 그래, 플러스 1. 그래서 우측 상단에 뭐 적으면 돼? 플러스 기호를 붙이면 이온식이 나온 거야.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그럼 1은요? 1 플러스라고 왜 안 적어요? 1 뭐 한다고? 생략. 그지? 자, 다음 2족 애들이 남았나? 2족 애들 베릴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자, 얘네들은 최외각 전자 몇 개? 2개. 자, 생각해봐. 안정해지려면 최외각 전자가 몇 개 돼야 된다고? 8개. 8개를 만들려면 뭐 하면 돼? 2개 버리거나 6개 받거나. 뭐가 쉽다고? 2개 버린다고. 이번엔 2개 버리네. 그지? 2개 버리네. 2개 버리면 뭐가 돼?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2칸 더 내려오네. 그럼 총 전하량은 플러스가 2칸 더 많겠네. 그래서 이가 양이온.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칼슘 이가 양이온. 되겠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13족은 최외각 전자 몇 개? 그렇지, 3개. 그럼 얘도 이온화가 될 때 3개를 버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5개를 받아오거나. 뭐가 쉬워? 3개 버려. 마이너스 3개를 버리네. 그럼 뭐가 돼? 그렇지, 3가 양이온. 되겠나? 되겠어? 자, 다음 5번, 6번, 14번 비어있어. 바로 뭘로 가는 거야? 7번. 얘네 몇 족이야? 15족. 그지? 15족. 15족이니까 최외각 전자 몇 개? 15족, 15족. 그치, 5개. 자, 이온화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게 좋아? 5개 버리거나 3개 받는 것 중에. 그렇지, 이제부터는 3개를 받는 게 낫지. 3개를 받을 거야. 마이너스 전하량이 3칸 더 높네.
그러면은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가 3칸 더 많아요. 3가 음이온. 되나? 다음 16쪽이지. 산소, 황. 16쪽이니까 최외각 전자 몇 개? 16쪽. 6쪽. 뭐? 6개. 자, 얘도 이온화가 될 때 6개를 버리거나 또는 2개를 받는다. 뭐가 나? 2개 받아. 전자가 2개 더 많아졌네.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2개 더 크니까. 그렇지. 이가 음이온. 산소 이가 음이온. 자, 플루오린 해보자. 최외각 전자 몇 개? 7개. 염소도 7개. 자, 뭐 하는 게 나아? 1개 받는 게 나아. 1개 받았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 1개를 받았네. 총 전하량은 1가 음이온. 되겠나? 마지막 18쪽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얘 헬륨. 얘네는 최외각 전자가 포화 상태지. 헬륨 2개 2번이니까 포화 상태지. 듀엣 규칙 첫 번째 껍질이잖아 얘는. 그치? 끝. 네온 최외각 전자 몇 개? 8개. 버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아르곤 최외각 전자 8개. 얘도 버리지도 받지도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이 돼 안 돼? 안 돼. 얘네들은 무슨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지구상에? 원자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얘네는 다른 물질이랑 반응해 안 해? 안 해. 그냥 원자 상태로 돌아댕겨. 되겠어?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전자를 잃거나 받아서 이온 상태가 돼야지만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 되겠어? 자, 이제 이렇게 전자 배치를 변형시킴으로써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전자를 줘야 되고 또는 누군가에게 내 전자를 줘야 될 테니까. 맞나? 봅시다. 자, 17번인 누구? 지금 가운데 17 돼 있잖아. 누구야? 그래, 이거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지? 누구? 염소 Cl. 얘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자를 여기는 X로 표시했지. 적어놓자. 얘는 염소 Cl. 최외각 전자 몇 개? 7개. 1개를 뭐 해야 돼? 받아와야 돼. 그지? 맞나? 다음 12번. 얘는 누구? 그렇지. 마그네슘. 최외각 전자 몇 개? 2개. 얘는 전자 2개를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맞나? 자, 그러면 염소는 1개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온화가 되면 몇 가 음이온이 돼? 1가 음이온. 마그네슘은 2개를 버려야 되니까 몇 가 양이온이 돼? 2가 양이온. 됐나? 난 지금 이온식을 적어놨다. 맞지?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얘는 1개를 받으면 되잖아. 얘는 2개를 버리면 되잖아. 그럼 둘이서 1대1로 만나면 얘는 안정해지겠지만 얘는 아직 1개를 더 들고 있지. 왜 2개를 줘야 되는데 얘한테 1개밖에 못 주잖아. 그럼 얘는 안정해져 안 해져? 안 해진다고. 그래서 1대1로 결합이 돼 안 돼? 안 돼요. 미안합니다.
다시. 그래서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된다? 얘 하나, 그리고 얘는 몇 개? 두 개가 있어야지 얘한테도 한 개 주고 얘 친구한테도 한 개 줌으로써 얘도 비로소 안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염소가 만나서 화합물을 만들 때에는 마그네슘 이온이 한 개 있을 때 염소 이온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마그네슘은 한 개, 염소는 두 개가 만난다. 이름은 뭐야? 염화 마그네슘.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다음, 요거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보시면 쌤이 이거는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 해서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해가지고 최외곽 전자를 그냥 점으로 표현한 거야. 자,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6개. 왜? 얘는 16쪽이잖아, 그지? 그지? 전자가 최외곽에 몇 개 있다고? 6개 있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안정해지려면 전자 두 개를 받아와야 되지. 그래서 산소는 원자 상태로 지구상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지? 우리 과학책 이름 참고서 중에 유명한 거 뭐 있어? O2 과학 있지? 그 왜 그냥 O 과학이라 안 하고 O2 과학이라 하겠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O2. 왜 지구상의 산소 기체는 O로 존재하지 않고 O2로 존재하냐고. 산소 두 개가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냐고. 그게 안정하니까. 그지? 자, 산소 원자 두 개가 지금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잘 봐. 얘도 지금 두 개를 받아야 돼, 맞나? 물론 똑같은 애니까 얘도 두 개가 필요하지. 둘 다 전자를 받아야 되는 애야, 맞지? 그럼 이건 둘이서 어떻게 결합을 해, 그지? 말이 안 되잖아. 줄놈이 없는데, 안 그래? 근데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 공유하면 돼, 공유. 뭘 공유해? 전자쌍을. 우리 와이파이 없으면 친구랑 와이파이 뭐해? 공유하잖아, 그지? 데이터 공유하잖아. 남는 애, 부족한 애 주고받는 게 아니라 부족한 애들끼리 와이파이 하나 두고 공유해서 쓰잖아. 똑같은 거야. 자, 얘도 6개, 얘도 6개 있어. 8개가 되려면 2개가 필요해, 그지? 그래서 필요한 개수만큼 가운데 내놓는 거야. 그러면 얘 가운데 몇 개 내놓으면 돼? 2개가 필요하니까 2개를 내놓는 거야, 가운데다가. 얘도 몇 개 필요해? 6개니까 2개가 필요하지. 얘도 2개를 가운데다 내놓는 거야. 좀 멀찍이 내놓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는 지가 전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개수 세봐. 몇 개야? 8개. 다른 애가 공유한 2개까지 지 것처럼 쓰는 거야. 이걸 공유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다음, 오른쪽에 있는 얘도 봐봐. 얘도 마치 지가 몇 개인 것처럼 되는 거야. 8개인 것처럼 되는 거야. 저 왼쪽에 있는 녀석이 2개를 가운데 내놓은 걸 갖다가 지 것처럼 구는 거란 말이야. 이걸 뭐 한다?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결합의 이름을 공유결합이라 그래. 옆에 있는 이중결합, 상중결합 이건 보지 말고, 아직 너희들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는 산소가 지구상에 O, 즉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O2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를 이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돼야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이해하면 돼. 되겠어? 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 그걸 이해하면 돼. 왜 존재 못해? 불안하니까. 왜 불안해?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서? 6개라서 그래. 그래서 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야지 얘는 지구상에 그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오토로 존재하는 이유. 되겠나? 이걸 하는 방법 이해 못해도 된다, 지금은. 알았나? 아니다. 이해는,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
요걸 이해 못해도 된다. 무슨 결합이냐, 뭐 이 결합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요거는 해야 돼. 무슨 결합이라고 이걸?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어떤 애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전자가 부족한 애들끼리. 쉽게 말해서 전자가 부족한 애들이라 하면 얘네들이 이온화될 때 무슨 이온이 되는 애들이야? 부족하니까 받아야 되지. 받으면 무슨 이온 된다고? 그렇지. 음이온이 되는 애들끼리의 결합. 나아가서 음이온에 대한 물질을 우리는 비금속 물질이라 그래.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의 이름을 무슨 결합이란다? 공유결합이란다. 이 다 똑같은 말. 정리하세요 스스로. 자, 그럼 앞에 건 선생님 뭐랍니까? 앞에 거 요거, 그지? 얘는 전자가 뭐하네? 부족한 애지. 부족한 애야. 얘는 남는 애지. 이번엔 얘는 부족한 애는 무슨 이온? 전자를 부족한 만큼 받으니까, 전자를 받으니까, 그렇지, 음이온이 되지. 얘는 남으니까 버리지.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버려버리니까 뭐? 양이온이 되는 애지.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란대. 양이온은 금속 원소야.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을 무슨 결합이란다? 이온 결합.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을 뭐라 한다? 공유결합. 멈췄다가 다시 듣던지 기록을 해놓으시던지 스스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 그림만 파악하고 가자. 자, 얘 지금 전자가, 최외각 전자가 몇 개? 한 개지. 그럼 얘는 듀엣 규칙에 의해서 두 개가 돼야 되지. 부족한 애지, 전자가. 맞나? 부족하니까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애지. 음이온이 되는 애들 뭐라고? 비금속 원소. 자, B 물질을 보자. 최외각 전자 6개지. 2개를 받아야 되지. 얘도 전자가 부족하네. 2개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애. 음이온이 되는 애는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의 이름 뭐라고? 공유결합. 됐나? A의 이름 뭐야? 1번이지. 수소. 8번의 이름 뭐야? 산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이름 뭐? 물. 되겠어? 이제 왜 물이 안정한 상태인지 이해됐나? 쌤이 얘는 안정한 상태고 여기서 산소를 1개 더 받으면, 그렇지, 과포화 상태가 된다 해서 얘 이름 뭐라고? 과산화수소라 했잖아. 이제 물이라는 게 왜 안정한 상태인지가 이해되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전부 다 최외각 전자가 포화 상태가 돼버리지. 됐나? 자, 요거 볼까? 얘는 최외각 전자 1개지. 얘는 전자가 부족한 애야, 남는 애야? 그렇지, 얘는 이제 남는 애라 해야 되잖아. 그래서 1개를 뭐해? 버려. 버리니까 양이온이 되지. 양이온이니까 금속 원소지. B 9번이네. 최외각 전자. 그렇지, 7개네. 얘는 1개를 받아야겠네. 부족한 애네. 받으니까 뭐가 돼? 음이온. 음이온이니까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의 이름 뭐? 이온 결합. 3번의 이름 뭐? 리튬. 9번의 이름? 플루오린. 1개 부족하고 1개 남고 몇 대 몇 결합? 1대1 결합. AB 이름은 LIF.
플루오린화 리튬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 되겠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